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0일에 주체사상파는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강의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강의였어요. 사실 주체사상파는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이거를 제가 한두 번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 때마다 사실은 이번이 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체사상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싫어요. 그리고 주체사상에 관련된 자료를 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한테는 참 추문으로 스캔들로 보이지 그렇게 바람직하고 공부하고 외고 싶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의를 7개월이 지나서 또 하게 됐나. 그 7개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인식으로 열려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들 듣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대에 같이 호흡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좀 꼭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을 갖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황정엽파와 김일성파. 제가 황정엽파는 김일성파랑 이렇게 다르다.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황정엽파와 김일성파는 사실은 크게 안 다르다. 저희가 이것을 깨달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제목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은 1탄보다는 조금 더 답을 좀 내고 싶어요. 지난 1탄에는 책만 계속 소개했더니 사람들이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거 읽을 시간도 없는데 이 얘기만 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답을 좀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한번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켜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정은과 북한 공산당은 멈춰라! Loud manifestation. I was very struck about this fear of a totalitarian regime. I understand that. But if this fear of people is used by politics, that is not the gospel. I think it's not according to the gospel. It's more according to the fear. Don't let this fear take all your heart, because this is not the reality. Hello to everybody. I'm Brother Alois from the Taizé community, and I'm very glad to meet young people here to pray together. We really believe that reconciliation is possible. So many people here in Korea, even if the wounds of history are very deep and they cannot heal very quickly, but it's very beautiful that now a process of reconciliation has started. And you should know, you the Korean people, that this is a sign for the whole world, a sign of hope. It's a long way, a long way. And we pray for all those who are afraid of this process of reconciliation. Let's not be afraid. Let's trust that Christ is there and He leads also this process of reconciliation. But it's true always when there is real reconciliation, there is also forces of enemy of reconciliation. Always. It has been for Christ like that, for Himself like that, and it's for us also like that. I think first we have to face this fear. This fear exists within us.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고 감동이 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오셔서 듣는 분들은 다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주사파에 물든 분이 없어요. 이분이 말한 적대 세력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왜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콤하니까.
굉장히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 수사님 목소리 참 달콤하죠. 근데 전혀 다른 걸 보고 계세요. 우리는 북한에 살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 북한에 살고 있는 한 끼를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우상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같이 잘 지내다가, 같은 가족끼리 잘 지내다가 별 중요하지 않은 걸로 싸워서 삐져서 안 만나는, 그래서 화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부당하게 지금 억눌려 있고 부당하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 형제와 우리가 부당하게 형제와 우리가 삐져서 지금 화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 수사님이 인식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세계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한국과 지금 미국과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를 보는 시각이 다 달라져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수사님 같은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만약 이분을 제가 직접 만나고 이분이 하는 이 어눌한 영어를 서로 써가면서 한 달쯤 지내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보는 세계와 저처럼 보는 세계는 사실은 정말 한 끗 차이 같은데 천국과 지옥처럼 멀거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굉장히 저도 큰 고민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같은 가족끼리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정은하고 화해하면 화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김정은과 우리의 형제가 불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공감 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사실 지난주에 제 대학 은사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굉장한 명강이었는데요. 400명이 가득 차서 들었던 그런 강의인데, 첫 시간에 근대문학이란 무엇인가? 근대문학이 무엇인지 알려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근대문학이라는 것은 한국 문학의 근대편이 아니다. 근대, 모더니티라는 것은 하나의 독특한 퀄리티, 독특한 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독특한 질이 뭔가를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분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세계. 이게 자본주의다. 근대인은 바로 이런 존재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근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현대인, 이런 근대인이라면 북한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을 때는 정말 울고 같이 고통받지만, 북한에서 아이들이 죽어갈 때는 그다지 고통이 없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요즘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나 소셜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할 수 없는 거고요. 죽였을 때도 이 사람이 죽어서 불쌍하다 이런 감각이 없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양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것이 착한 마음인가, 좋은 마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래서 거짓말을 들켜도, 들통이 나도 괜찮은 것. 그게 사이코패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사람도 그런 존재가 있지만 국가도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런 양심과 공감 능력과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양심과 공감 능력이 없고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존재, 이런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 이런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없어요. 여기서 모든 출발이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못 느꼈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소수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 다음 장을 넘어갈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이제 부족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북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이 뭔가 종교화된 신념의 국가다. 사람들이 그걸 주체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옆면을 한번 볼게요. 북한을 정말 떠받들고 있는 진짜 기둥은 사실은 다음 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체사상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되는, 빠져도 되는 그런 한 축이고, 밖에서 볼 때는 주체사상만 보이도록 고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외 비로하고 북한 내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헌법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이 유일사사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적어도 여기 우리 MPK에서 강의를 듣는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북한의 유일사사 10대 원칙이 북한 체제를 떠받드는 진짜 기둥인데, 잘 보시면 전부 우상화 정전이에요. 절대화란 말이 있고 신념 신조화란 말이 있고 무조건성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을 무조건 따라 배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 우리 10조에는 세습. 이번에 그 약간 김정은이 바꾸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도 집어넣었어요. 김정일도 집어넣었고, 그리고 10조에는 더 확실하게 세습을 정당화하는 것을 더 확실히 명문화하고 있어요. 워낙에도 뭐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 비슷한 그런 내용이었지만, 김정은이 그래서 선거가 없이 투표가 없이 북한을 장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체제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완전히 이렇게 이런 신조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예전에 중세는 아닌 근세의 그 유럽 왕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신적인 지위죠. 지금 저희가 북한을 상대하면서 이 부분은 일단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분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우리에게서 협상의 대상이고 통일의 대상인데, 어떤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 내부에서도 유일사사 10대 원칙은 대외 비일뿐만 아니라, 예전에 오길런 박사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 한참 있다가 이 유일사사 10대 원칙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이것을 전부 다 외워야 되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공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가 아무리 많이 말을 해봐도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열리지 않으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남북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이걸 정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용인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은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지 않았던 이유는 지식인으로서 이런 것을 그냥 무심하게 볼 수 있는 그 지식인들의 얼굴, 그 대부분 대학 교수겠죠.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워서 가지 않았어요. 제가 근대문학, 현대문학 교수가 첫 시간에 말했던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이라면, 근대인이라면 탓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미 현대인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감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이게 추문이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만한 지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런 지식인이 너무 소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했어요. 교수님, 만약에 제 기도가 당도한다면 편히 가세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저를 쫓아냈었죠. 제가 제 대학 은사님하고 제 인생에서 참 특별한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학교를 떠나게 됐었고요. 제가 다른 인생의 경로를 통해서 그 북한 인권 운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20년 정도 북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의 장을 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택한 길은 김정일을, 또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범죄자로 규정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미국 노틀담 대학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할 때, 그 노틀담 대학은 국제인권법 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에 속해요. 카톨릭 계열의 학교예요. 하루에 5번씩 미사가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토가 평화거든요.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평화라는 것은 이런 가짜 평화가 아니에요. 이 추문, 이 스캔들을 괜찮다, 이것도 정상이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편한 것, 내가 평화로운 것, 내가 행복한 걸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 사람들하고 공감하지 않는, 심퍼시가 없는 이 가짜 평화 때문에 끝도 없는 수렁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깊은 수렁에 들어왔나? 제가 오늘 지난 3월에 이미 그 제 1탄을 통해서 북한의 충성을 맹세한 지하 조직이 여러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이 각각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치 세력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 이렇게 비합법적인, 아니면 이 언더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합이란 말도 써요. 반합법. 딱 반 정도만 합법인 그런 활동도 하고, 아니면 아예 제도권, 아예 합법적인 그런 일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주로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주사파가 어떻게 합법화되고 제도권화됐는지, 지하 세계는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가 안 궁금할 정도로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했고, 우리가 뭔가 좀 비판하려고 하면 웬 색깔론, 웬 사상 검정, 이런 말을 통해서 입을 다 틀어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이상해, 종북 그러면 다 고소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을 못하죠. 그 사이에 목적을 다 이루었죠. 그들이 이루어가는 목적은 주로 어디에서 온 생각일까? 1991년에
강철 김영한, 1980년대 한국 주사파의 대부라고 하는 강철 김영한 씨가 묘향산에서 김일성을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해주에서 기차를 타고 묘향산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이 2차례 만나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동무만 믿소. 주사파 1천만 명 만들어 주시오. 여러분 주사파 1천만 명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주사파는 1천만 명까지 안 되겠지만 그 주사파를 자신들의 리더로 다 인정한 이상은 대충 1천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김일성이. 제가 이 김일성이 말했던 걸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게 썩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읽겠습니다. 인민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상이 중요하다. 남조선 인민들을 1000만 정도만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키면 남조선 혁명은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란의 라프산자니가 방문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혁명을 했는지 물었다. 라프산자니는 종교를 중심으로 사상을 전파했다고 대답했다. 남조선에서도 사상을 전파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당신이 쓴 반미 투쟁과 관련한 글을 많이 읽었다. 훌륭한 글이었다. 지금 주사파가 1000만 세력화를 이룬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음 클립을 좀 보여주세요. 광주에서 학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길 가던 우리 동생들까지 따라 죽이는 주한미군에게 우리가 이제는 우리 힘으로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우리끼리 잘 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살인미군 처벌하라. 한미수파 개정하라. 조지 부시 사죄하라. 국민들에게 마음을 사과하라. 한나라당에 간담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함께 조여주십시오. 1% 교전을 위한 정부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여러분 지금 보신 이 클립을 보고 북한에서 미라가 되어 있는 김일성이 흐뭇하겠죠. 예, 반미.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 세계가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유엔의 그 분담금 중에 4분의 1을 미국이 냅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미국 사람들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습니다. 돈 벌면 3분의 1 정도는 대부분 다 집값으로 다 내고요. 엄청난 세금과 미국 사람들은 세무서를 정말 무서워해요. 정말 무서워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 갔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포 중에 한 분이 감옥 가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 주류 취급하다가 탈세한 것 때문에. 그렇게 치면 한국에 주류 취급하는 분들 감옥 갈 분 정말 많아요. 세금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이 세금 내서 유엔의 분담금 4분의 1을 내요. 전 세계가 미국의 식민지겠네요.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를 찾기가 굉장히, 중남미는 더 심하죠. 전부 다 식민지입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강한 나라들에게 협력을 받아가면서, 요청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한국의 자액들 미국 돈 엄청 써요. 미국에 있는 온갖 기구들에 놓고 해서 펀드를 엄청 받아가거든요. 우리가 다 식민지입니까? 식민지란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주체사상파는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첫 번째 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김영환 씨가 김일성을 만나고 현금 40만 불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5억쯤 되는 돈을 받았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91년에.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은 명목은 주사파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죠? 북한에서 온 돈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돈도 일부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도 많이 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한빛누리재단을 보세요. 한빛누리재단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최고의 건축, 거의 재벌급의 건축회사, 청와대 상당한 건물을 지었고 인천공항을 지었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그리고 평양과기대 등등 해서 웬만한 대토목, 대건축을 다 지은 한국 최고의 건축회사 정림건축이 바로 이 한빛누리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빛누리재단의 사실상 오너는 김형국 목사라는 나들목교회 목사님이에요. 카톨릭이 지금 많이 종북화됐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가장 달콤하고 교묘하게 이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개신교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단체들. 저는 이 단체들이 전부 다 오종종 한빛누리재단에 돈을 받고 있지만 다 종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요즘에 종북이란 말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남쪽에 별로 이렇게 하달하는 것보다 남한에서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1990년대에 북한이 대홍수로 이제 우리도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남쪽의 주사파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북한에 전해줬어요. 쪽지를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이라고 말해라. 홍수 때문이라고 말해라. 아니 북한이 체제가 생기고 지금까지 경제 봉쇄가 경제 이념이에요. 폐쇄 경제, 계획 경제가 이념인데 무슨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나요? 그런데 그 논리를 남쪽 주사파들이 만들어서 북한에 쪽지를 갖다 밀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거 기발하다. 그래서 갑자기 북한의 경제 식량난이 전부 미국의 경제 봉쇄로 된 거예요. 남쪽에서 지금 주사파들이 다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전 종북이란 말을 요즘 잘 안 써요. 북한은 지금 식량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현금 떨어지나, 심지어는
한 청년 애들이 왔을 때 북한에서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보수가 오면 좋아한대요. 얌전하다고. 한 청년 애들 오면은 줄 세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지멋대로 해가지고. 북한은 누가 와서 현금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황장엽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황 선생님도 외화벌이에 동원된다고. 제가 그 황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서, 북한에서 만나서 좀 많이 도왔던 분이 계세요. 나중에 재미교포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미국에서 그 경량 철골이라는 걸로 아주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근데 그분이 황 선생님 나중에 이렇게 방미할 때도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만났을 때 공항에서 이렇게 순환공항에서 있는데 저기 누가 오더라.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북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이더라. 그랬더니 앉혀놓고 한참 주체사상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에는 100만 달러만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돈 달라고 하시더래요. 이게 북한인데 무슨 고상한 지금 철학입니까? 모두가 지금 북한에서는 외화벌이 말고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번에 김여정이든 김정은이든 외화 들어올 일이 없으면 움직였을까요? 꼭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단 뭔가를 액션을 해야지 체제 유지 비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이에요. 뭐 고상한 주체사상? 북한 사람들도 웃어요. 그 모든 지적인 장난은 남쪽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도대체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한빛누리재단. 한빛누리재단이 원하는 것은 변혁이라고 합니다. 변혁. 변혁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변혁 활동. NGO들의 건강한 변혁 활동. 변혁이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운동권이 썼던 용어예요. 기가 막히게 들어와 있어요. 정림건축의 대주주였던 그 김정철 회장은 돌아가셨지만 그 외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뭐 안 좋은 스캔들이 있었죠.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거를 이렇게 밝히도록 어떤 목사가 그렇게 권유했다. 그 목사로 지목돼서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가 이렇게 돈줄을 갖고 있는데 오종종 모여있는 단체들이 정말 많아요. 그 단체들은 다 종북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지금 기독 청년들의 거의 혼을 빼놓은 단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돈을 누가 받고 있는지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는 이 김정철 이사장, 이분은 돌아가셨고요. 그 아들 김형국 출연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정림건축의 대주주예요. 사실상 뭐 압도적인 주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박종원 변호사 같은 사람은 복음과 상황 같은 기독교 잡지인데 그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대부분 이제 정림건축 관련된 분들이 여기를 맡고 있고, 그럼 이제 출연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재단에 돈을 내고 있나?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내는 것은 역시 이 정림건축이고요. 건축 30억이 넘는 것 같죠. 그리고 주식, 이 돈도 아마 정림건축 오너 돈이라는 설이 있고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2014년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억대를 냅니다. 그 다음 해도 냅니다. 그 다음 해도 냅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냅니다. 하나생명보험도 냅니다. 해상화재보험도 냅니다. 기업을 잡겠다는데 기업들이 돈을 내요. 교회를 잡겠다는데 교회들이 돈을 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선입니까? 비겁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돈을 모아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가져왔나? 네, 처음에 저 아까 클립을 보셨 첫 번째 클립 그 태제 그 수사 그 공동체 수사님 그 클립을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뉴스엔조이죠. 뉴스엔조이가 압도적으로 갖고 갔어요. 10억 넘게 갖고 왔네요. 4년 동안. 뉴스엔조이가 어떤 매체인지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단체들이 돈을 갖고 가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회계사가 이거를 뭐 맨날 며칠을 매달려 가지고 다 정리해. 이건 다 공개하는 정보니까 공개가 가능합니다. 우파가 이렇게 돈줄이 있으면 한빛누리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 이런 데도 있어요. 예수살기. 적은 돈을 갖고 간 곳이 아니에요. 얼마 갖고 갔나요? 예수살기가 6,900, 약 7천만 원을 갖고 갔네요. 이 예수살기가 북한에 간 한상열 목사한테 이 시대의 예수,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내가 도태우 변호사님 아무리 훌륭하지만 이 시대의 예수 도태우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런 신성모독을 이렇게 함부로 해요. 예수살기에서 한상열 목사님 이 시대의 예수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함부로 신성모독을 합니까? 그 사람이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입니다. 김일성이 하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기업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돈을 받는 개척자들, 제주도에서 열심히 해군기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만들면 한국 안보에 좋고 북한한테 나쁘죠. 다들 북한 편입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